세로토닌을 올리는 이제 두 가지 비약물요법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잠이죠.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잠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악화. 네, 이제 결국은 서로 맞물리는 건데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죠. 근데 멜라토닌이 체내에서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 약을 처음 시작하기 두려우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약이라도 또는 숙면 문제를, 잠 못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노인성 우울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의 대부분은 멜라토닌 부족과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직접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호르몬이죠. 그냥 네.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인데요. 실제 부족한 사람한테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좀 덜 유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활 패턴이 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들, 특별히 새벽 2, 3시 정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들어간 식물 없나요? 식물이요? 식품. 멜라토닌은 거의 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래요? 편하게 그러면 드실 수 이제 시차 적용할 때도 영양제처럼 꾸준히 먹어도 안전하게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는. 네. 저희 다 무슨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먹는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우울증 치료하다 이제 비만증 된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것이 비만이에요. 우리가 과식하게 만드는 탐닉하게 만드는 주된 것이 세로토닌 부족이어서 비만 치료 중에 대표적인 약물은 또 세로토닌을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 아까 고기 얘기했잖아요. 네.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기,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폭식증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에너지가 늘 저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 몸속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니까요, 내 몸이 늘 단 걸 찾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당 떨어진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당을 올리는 것이 탄수화물이고, 특별히 여성분들 좋아하는 과자들과 또는 우리가 아주머니들 아침에 먹는 그 설탕 들어있는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을 좋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부분 우울증 환자의 식욕 패턴들은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 그리고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단백질의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영양제가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인데요.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것이 셀레니움과 B6번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의 공급원들이 다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이런 거. 닭가슴살을 포함해서 좋은 고기 많이 드시는 것이 우울증을 쉽게 통닭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건 안 되나요? 네, 밤에 먹는 것은 잠을 더 방해하기 때문에 또 살을 찌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정기적인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식으로도 해주시고, 특별히 세로토닌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 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넘버 원이 견과류예요. 맛없으시죠? 견과류 괜찮다. 견과류 중에 탈락이야.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견과류들은 세로토닌이 약물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음식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견과류입니다. 그러면 뭐 호두, 아몬드 그런 거요. 이런 것들이요? 네, 특별히 이제 잉글리시 호두라는 것들 또는 몇 가지 블랙너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나나가 굉장히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랑 우유, 그쵸? 우유도 아까 말했던 그런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셀레늄도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 B6번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전문가잖아요. 네. 의자 들고 왔지만 그리고 아까 햇볕 말씀하신 것은 쉽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비타민 D를 좀 보충하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타민 D 주사가 나왔더라고요. 주사 나왔죠. 그걸 맞아도 괜찮나요? 네, 실제로 좀 나가세요. 주사를 걸어요. 끝나고 그거는 우리 같이 다 같이 걸어요. 실제로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반구에 가까운 보스턴이나 이런 이제 좀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많고요. 맞아. 근데 거기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요. 네. 텍사스라든지 남부 쪽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하니까 유병률도 우울증은 적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비타민 D의 혈중 레벨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진짜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가리고 다니죠. 다 가리고 다니죠. 중동 사람들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네. 여인들. 그분들보다 한국 사람들의 여인네들이 여인네들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그분들이 가리는 검은 천 가지고는 햇볕은 자외선은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비타민 D 흡수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아. 햇볕을 안 가고 자외선 차단시키고 아주머니들 이렇게 다 두르고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타민 D 수치가 우리가 정상적인 권고안의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거 경우가 진짜 굉장히 되게 많아요. 충격이다. 완전 새로운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등이고 특히 대한민국 여성 30대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볕이 많이 쬐는 것을 권고하는데 네.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면 비타민 D 보충을 하셔라도 주사든 약제든 그래서 제일 쉽게 안전하게 좀 우울증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